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짧게 시간이 나가지고 영상을 제작해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내일도 내일 모레도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지금 당장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짧게나마 인사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장이 뜨거울 때 방송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저도 좀 많이 아쉬운데요.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의 강세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 44,000달러대를 되찾았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과도한 희망 회로나 과도한 롱 포지션이 몰리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부터 조정을 받을 것이다. 아니면 오히려 더 높게 치고 올라갈 것이다. 의견들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제로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각자의 주장을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2023년도가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연준은 단 한 번의 금리 관련된 결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해당 미팅이 진행이 되게 될 텐데 이미 거의 모든 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금리를 유지하는 쪽으로다가 한 해를 마무리 짓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2024년이다. 3월부터 미국의 4분기까지 연준이 금리를 이때 인하할 것이다라는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경제 전문가들은 설문조사에서 연준이 내년 7월까지는 금리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느냐 마느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경제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플레이션 둔화와 함께 미국의 노동시장이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천천히 인하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연준은 내년 언제쯤 해가지고 금리를 인하하게 될까요?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게 되었을 때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떨어졌었는데 지금 증시와 디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게 될까요? 흥미진진한 2024년. 자, 그리고 브릭스 국가 연합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 정식적으로다가 브릭스 국가에 가입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낸 새로운 국가들이 20여 개에 달한다라고 브릭스 국가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예상을 해보자면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세네갈, 수단,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등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자, 브릭스 국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점차 힘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다가 서방 국가 같은 경우는 서서히 힘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브릭스 국가에 참여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오합지졸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쥐떼들이 모여가지고 병든 고양이들 사냥하게 되는 그림 나오지 말란 법이 없겠죠. 특히나 내년에 브릭스 국가들의 법정 통화가 출시될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빡치는 사건이 또 발생을 했었죠. 암호화폐를 증오하는 미국의 상원 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렌 앞에서 JP모건의 우두머리 제이미 다이먼이 나는 그 전부터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사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었으며 내가 만약에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모두 금지를 시켜버릴 것이다. 암호화폐의 진짜 사용처는 불법 약물 거래, 자금 세탁, 과세 포탈과 같은 범죄가 아니겠느냐. 암호화폐가 계속해서 활용되는 이유는 익명성이 높고 즉시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고객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유치가 되는 더러운 인물 중에 한 명인데 그런 사람이 불법에 관해서 논한다.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암호화폐에 관련된 그런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기도 했었죠. 여전히 앞다르고 뒤가 구린 더러운 인간이다. 엘리자베스 워렌, 이 고약한 인간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서 지금 심각한 범죄라든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 제껴두고 암호화폐만 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귀할 몸이 따로 없다. 한편 개가 짖어도 새벽은 온다 라는 말이 없던가요? 비슷한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비트코인 ETF 관련된 긍정적인 발언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레이스케일의 CEO인 마이클 소넨샤인 최근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SEC와 ETF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협력을 해나가고 있는데 자,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ETF 관련된 상황을 정말로 진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SEC는 순순히 ETF를 승인해 줄 것인가? 게리 겐슬러가 워낙 간사한 인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끝까지 방심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블룸버그가 굉장히 흥미로운 정보를 들고 나왔는데요. 자, 비트코인 거래 어느 나라 법정 통화가 제일
많이 거래에 활용될 것 같습니까? 달러가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원화가 달러를 제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순수 법정 통화를 기준으로만 한 것인데요. 그래도 한국의 원화가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 법정 화폐 거래량 비중에서 41%까지 늘었는데 달러는 40%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1% 차이로 원화가 달러를 앞지르는 그러한 진풍경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즉 이번 상승장에서 한국 시장이 크게 한따까리 했었다라는 것인데요. 야, 이거 국뽕 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요즘 한국 사람들도 다들 힘들지 않나요?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순수하게 자산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크게 늘릴 수 있었을까? 아니면 이것도 재수없게 중국이랑 뭔가 연관이 된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은 일반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요즘 다 힘들죠. 개인 투자자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서민들이 돈이 없습니다. 집세를 낼 수 있을지, 밥을 먹을 수 있을지가 더 걱정인데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왜 올라가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성장하게 될 것이냐? 서민들이 자산을 살 수 없을 때 막대한 자금으로 해당 자산의 가격을 몽땅 끌어올려놓고 나중에는 비싼 가격으로 서민에게 팔아먹는 녀석들이 있죠. 바로 기관들입니다. 기관들이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 및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견인하지 않겠느냐라고 캐시 우드는 예측을 했습니다. 나중에 일반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비트코인 투자를 한번 하려고 하면은 그때쯤 비트코인 가격은 얼마? 10만 달러를 가볍게 넘어갔을 수 있다. 비싸게 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이런 식이었었습니다. 근데 알고도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무섭다라는 것이겠죠. 다음으로는 최근에 또 재미난 정보가 있었죠. 지난 9월 달에 카타르의 국왕이 비트코인의 나라 엘살바도르를 방문한 사실이 최근에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이를 통해 가지고 카타르 국부펀드라든지 카타르와 엘살바도르가 함께 손을 잡고 비트코인 채굴 및 투자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현실화가 된다라면은 와, 여러 번 말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나이프 켈레 대통령 엘살바도르라는 거의 모두가 포기한 나라를 완벽하게 탈바꿈시키는데 성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입니다. 최근에 거래소로 비트코인들이 몰려 들어가게 되면서 단기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에 나섰다. 하방 압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로 8,246개, 바이낸스로 1,074개,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또 바이낸스로 2,127개의 비트코인이 흘러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무려 지난 8주 동안에 연속 양봉을 기록하면서 가격을 엄청나게 끌어올려버린 비트코인. 이거 숏 잡았던 사람들은 뚝배기가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지난 2달 동안에 완전히 가루가 됐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환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이냐, 큰 조정을 받을 것이냐, 사람들의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존 볼린저 밴드의 창시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내고 있다. 일봉과 주봉 기준 모두에서 밴드 상단으로 움직이면서 강세가 계속될 것임을 예측할 수가 있다라고 추가적인 상승을 예측을 했었고요. 마이클 반데 포페 분석가 그리고 비트코인이 올해 연말까지 4만 달러 상단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베팅을 했었던 옵션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돌파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자, 그 반대로 알리 마리티네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낙관론, 희망 회로 및 환희가 최고조에 달하게 되면서 조만간에 조정이 나오게 될 수가 있겠는데 1차 지지선 같은 경우는 42,700달러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했기 때문이다 라는 의견을 남기면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 롱 포지션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 이번에야말로 숏들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롱들이 다시 한번 숏들 뚝배기를 깨게 될 것인가. 엑시트 펌프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롱들의 뚝배기가 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인컴 샤크 및 사토시 플리퍼 분석가 그리고 로만까지 덩달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과도한 상승을 보였을 때는
추매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입할 자리가 아니라 조정을 예상하고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크레더블 크립토와 인컴샤크 같은 경우는 대립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인컴샤크 같은 경우는 지난 1월처럼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게 되지 않겠느냐. 반면에 크레더블 크립토 분석가 같은 경우는 매크로 CRG 분석가는 이런 식으로다가 상승세에서 페넌트가 나올 때마다 위로 쐈었다. 그러면서 지금도 위에 저항이 있긴 하지만 위로 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상승의 무게를 두고 있었고, 멀프스키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결국 5만 달러 선까지 올라가고 나서 큰 조정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위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부터 쌍봉을 찍은 다음에 떨어졌다가 5만 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 공통점이 있다라면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면 혹은 5만 달러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큰 조정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전 세계 그 어떤 자산도 일자로 상승만 하는 자산이라는 것은 없죠. 그래서 조정 시기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근데 그 전까지 또 비트코인이 사람들을 살살 꼬시기 때문에 탐욕에 눈이 돌아간 사람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물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엇갈리는 의견들 중에는 지금 ETF 승인에 관련된 가격이 이미 선반영 되었다, 되지 않았다 말이 많아지고 있는데, 선반영이 만약에 됐다라면 내년에 승인이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크게 하락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가능성들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 기준에 맞는 가장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로만 분석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무차별적으로 상승했었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이면서 약해지고 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게 된다면 알트코인들을 달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앞에서 후달리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언젠가는 꼭 치고 나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물량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머지 이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돼서 흘러 들어온 물량 덕분에 전체 물량 중에 40만 3,350개가 늘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소각이 되면서 디플레이션 전체 물량에서 30만 523개가 줄었다. 이더리움은 쏴야 된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파는 놈들이 많아서. 특히 최근에는 기관들, 갤럭시 디지털, 셀시우스, FTX가 이더리움을 엄청나게 팔아 제끼면서 매도 및 가격 하락을 이끌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갤럭시 디지털 빼고는 전부 다 파산난, 망령이 되어버린 거래소 및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물론 FTX는 살아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지간에 최근에 이더리움을 많이 팔았다라고 하는데, 노보그라치의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최근에 9,179개를 바이낸스에 입금, 셀시우스 같은 경우는 11월 14일부터 무려 37,269개를 거래소들로 입금, FTX와 관련이 있는 알라메다 리서치 같은 경우는 거래소로 28,424개를 옮기기도 했었습니다. 한국말에도 다구리엔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덩치 큰 놈들이 이더리움 다구리를 놓고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이겠죠. 언젠가는 이들이 다 힘이 빠지고 났을 때 이더리움이 좀 반등을 해줄 수 있기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니면 고래들이 해당 물량들을 다 좀 받아 먹어주든가. 자, 그 다음에 알트코인 같은 경우 인젝티브 프로토콜 상승세를 보이다가 약간 조정받는 모습 나왔었는데, 다이아몬드적인 패턴을 그리면서 지금부터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더라라는 분석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언제 업로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쌀쌀한 날씨에 따뜻한 광주뜻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